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높이기의 강사 박나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키보드에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앱을 설치해서 키보드에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들어가 주세요. 홈 화면에 들어오셨다면 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 앱스 화면에 들어가 줍니다. 앱스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주세요.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셨다면 터치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셨나요? 상단에 검색창을 터치해서 검색어를 입력해 볼게요. 검색창을 터치하셨다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셨다면 입력한 검색어에 따라 아래쪽에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했더니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초록색의 설치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초록색의 열기 버튼이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하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앱스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앱스 화면에 있는 많은 앱들 중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찾아보세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찾으셨다면 터치해 주세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터치하면 네이버 스마트보드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화면을 넘기면서 설명을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다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터치합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사용되는 데는 3단계가 걸립니다. 1단계부터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파란색 칸을 터치합니다. 그럼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네이버 스마트폰 옆에 있는 활성화 버튼을 터치해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도록 바꿔주실 거예요. 아래에 있는 확인을 터치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이 나온다면 터치해 주세요. 그럼 파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 표시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에 파란 불이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꼭 터치하셔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도록 바꿔주세요. 다 설정했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2단계에 파란색 불이 들어왔어요. 2단계에 파란색 불도 터치합니다. 아래쪽에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네이버 스마트보드 앞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해서 바꿔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란색 불도 들어왔죠. 터치해 줄게요. 이번에는 내가 사용할 키보드를 선택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던 키보드의 모양을 찾아서 터치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이 끝났고 네이버 스마트보드 기능에 대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툴바 편집을 찾아서 터치해 주세요. 이 툴바는 네이버 스마트보드에 있는 기능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빼볼게요. 오른쪽 상단의 편집을 누른 후 기존 툴바에 있던 기능들의 X 표시를 눌러서 하나하나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기능 중 내가 쓰려는 기능을 길게 눌러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저랑 똑같이 해보실게요. 제가 표시했던 앱들을 하나하나 꾹 눌러서 위에 툴바로 올려줍니다. 순서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제가 표시했던 거를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하나 올리다 보면 위에 툴바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툴바 부분을 옆으로 넘기면 새로운 자리가 나타납니다. 남은 것들도 추가해 보세요.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단 쪽에 있는 게 있죠. 이 버튼들은 무엇으로 바로 들어가는 버튼들이에요. 유튜브를 자주 보신다면 유튜브 버튼을, 네이버의 웹툰에 많이 들어가시면 웹툰 버튼을 위에 끌어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을 터치할게요. 이렇게 하면 툴바의 편집이 끝났습니다.
왼쪽 상단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돌아올게요. 키보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정하고 넘어갈게요. 상세 설정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의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키보드 높이, 가로 여백, 하단 여백의 조절 버튼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절해보세요. 키보드 높이는 너무 높다 보면 보고 있는 화면을 다 가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미리 보기를 보시고 적절하게 조절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 여백을 조절하면 키보드의 여백을 없애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크기를 다 설정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키보드 닫기를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불필요하게 뜨는 공지들을 없애볼게요. 화면을 조금씩 위로 올리면 저랑 같은 버튼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처럼 하나하나 눌러서 초록색 불을 다 꺼주실게요. 자, 이렇게 하면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설정이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사용해 볼 거예요. 저희가 키보드의 사용을 연습할 거기 때문에 메신저를 누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오늘은 카카오톡의 나와의 채팅에서 연습해 볼게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시고 친구 페이지에서 내 프로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나와의 채팅을 터치해 주세요. 나와의 채팅방에 들어오셨나요? 채팅방에서 키보드를 열려면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을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키보드가 열렸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키보드와 다른 키보드가 나타났죠. 키보드 모양에 초록색의 N이 있다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툴바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사용해 볼게요. 스마일 모양의 버튼을 찾아주세요. 스마일 모양은 이모지입니다. 보통 이모티콘이라고도 부르죠. 누르면 이모티콘이 혹시 보이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하단에 시계 모양의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계 모양은 최근에 사용한 이모티콘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이모지가 없다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옆에 있는 테마 버튼을 눌러볼게요. 스마일 표시를 누르면 얼굴 모양과 여러 가지의 감정 표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리면 더 많은 이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테마 버튼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테마별로 나타나는 이모티콘이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더 많은 이모티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지를 사용해 볼게요. 스마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내가 전송하고 싶은 이모지를 터치하면 채팅방에 그 이모지가 입력됩니다. 글씨를 쓰고 이모지를 사용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시 한글 키보드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는 다시 이모지 버튼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뒤에 넣고 싶은 이모지를 터치하면 안녕하세요라는 글씨 뒤에 이모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글씨와 이모지가 함께 전송됩니다. 이번에는 말로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보이는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면 허용하라는 창이 한번 나올 건데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혹은 허용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키보드가 다시 닫아지셨다면 입력창을 눌러서 키보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터치합니다. 그럼 마이크가 실행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게 자동으로 입력창에 입력됩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알아서 잘 수정해 줍니다. 음성 입력은 영어도 가능해요. 키보드 부분에 잉글리시 혹은 영어로 되어 있는 버튼을 터치하고 영어로 말하면 영어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음성 입력을 한 글씨를 수정하고 싶다면 다시 키보드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써져 있는 글씨를 수정하셔도 되고 글을 더 입력해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자주 쓰는 문구를 볼게요. 네모 안에 줄이 그어져 있는 버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문구를 찾으셨다면 터치해 주세요. 자주 쓰는 문구는 내가 자주 쓰는 말을 저장해 놓고 한 번에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있는 문구를 지우고 나의 문구를 입력해 볼게요.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편집도 눌러줄게요. 기존에 있는 문구들 앞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한 후 하단에 있는 삭제를 눌러줍니다. 이제 나의 문구를 추가할게요. 문구 추가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주 쓰는 문구에는 내가 자주 쓰지만 긴 문구를 입력하시면 좋아요. 집 주소 혹은 계좌번호 혹은 나의 연락처 혹은 자주 쓰는 말을 입력해 보세요. 저는 집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더 추가하고 싶은 문구가 있으시면 화면을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채팅방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입력창을 열어서 키보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문구를 터치할게요. 그럼 내가 입력한 문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송하고 싶은 문구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입력창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긴 문장을 한 번에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맞춤법입니다. 맞춤법 버튼은 사용하기 전에 누르는 게 아니라 글씨를 입력하고 터치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라는 말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바로 썼어요. 띄어쓰기가 틀린 게 보이시죠? 이때 맞춤법 버튼을 터치하면 알아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 줍니다. 아래 보이시면 빨간색은 맞춤법, 파란색은 띄어쓰기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하면 글이 수정된 상태로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송을 하면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 인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인식을 터치하면 허용창이 한번 나올 거예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혹은 허용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도 키보드가 다시 닫혔네요. 입력창을 터치해서 키보드를 열어줄게요. 문자 인식을 터치하면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문자 인식은 이미지로 있는 글씨를 전자의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쓴 글씨를 가져왔습니다. 종이를 카메라에 잘 조정시켜 찍어주면 종이 속에 있던 이미지의 글씨가 아래에 텍스트로 들어옵니다. 오타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래에 체크 표시를 터치할게요. 그리고 입력창을 누르면 아까 찍었던 글씨가 이렇게 입력창에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틀린 글씨는 지우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손글씨이던 프린터된 글씨이던 편하게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번역을 볼게요. 번역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입력창 아래 새로운 입력창이 나옵니다. 추가로 생긴 입력창에 한국어, 영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번역 전의 언어와 번역 후의 언어입니다. 번역 전의 언어와 번역 후의 언어를 바꿀 때는 오른쪽에 있는 전환 버튼을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란색 창이 하나 열리는데 원본 언어는 번역 전의 언어, 번역 언어는 번역 후의 언어입니다. 원하는 언어를 터치하시면 변경됩니다. 저는 번역 후의 언어를 일본어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글씨를 입력하면 한국어가 자동으로 일본어로 입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어를 쉽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전송을 터치하면 전송됩니다. 이제는 외국어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클립보드라는 기능도 툴바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클립보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툴바 부분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밀면 툴바의 두 번째 페이지에 기능들이 보입니다. 우선 클립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복사한 것을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보냈던 일본어를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복사할 것을 길게 터치하면 창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복사라는 말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복사되었다고 알림이 나오죠. 내가 복사한 것을 바로 붙여넣기 할 때는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지만 내가 복사했던 걸 나중에 사용할 때는 클립보드를 터치하셔야 됩니다.
클립보드를 터치해 보시면 아까 복사했던 일본어가 들어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도 전송 버튼을 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툴바에 바로가기 버튼을 추가할 수 있었죠. 바로가기 버튼을 추가하신 분들은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그 기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사용하다 보면 평소의 키보드와 달라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때는 쉽게 키보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가 열린 상태에서 맨 아래 내비게이션 바의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버튼이 보이세요. 초반에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터치하면 쉽게 키보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키보드가 삼성 키보드인데 삼성 키보드 앞에 있는 파란 색깔의 점을 터치하면 키보드가 다시 삼성 키보드, 기본 키보드로 변경됩니다. 다시 키보드 버튼을 누르고 네이버 스마트보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능 키보드인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와 기본 키보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원하는 키보드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